비행기 모드를 했지? 시계 가고 있어? 잠깐만 지금 7, 8, 오케이. 9, 10. 잘 눌렀네.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근데 나 이거 작아? 왜 누워있다 일어났어? 팬티가 작은가 보이네. 아니야. 왜 덮어지려고? 덮어주려고. 오, 잠깐만. 덮어주려고. 저 매너 봐. 매너리. 응? 오, 매너 짱. 내가 짱이고. 내가 누가 딸기를 만들었을까? 딸기 한 살이, 딸기 세 장이 줄줄이, 하얀 딸기꽃이 활짝, 꽃받침이 부풀어, 귀여운 연두빛 딸기 열매, 빨간 딸기가 되었어.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한 입에 베어 물면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나, 딸기씨. 내가 만들었지. 씨가 있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내가 만들었지. 딸기 겉에 박혀있는 깨알 같은 것들이 모두 딸기씨예요. 아, 무슨 소리. 바로 나, 딸기 잎. 내가 만들었다고. 입자루 끝에 모여난 작은 잎 세 장이 햇빛을 받아야 딸기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 내가 만들었지. 딸기 잎 끝부분에 물방울이 송송 맺힐 때가 있어요. 딸기는 뿌리로 빨아들인 물이 가득 차면 잎 가장자리로 물을 내보내기 때문이에요. 호호, 무슨 소리? 바로 나, 딸기 줄기. 내가 만들었어. 내가 있는 힘껏 땅바닥을 기어가서 새 뿌리도 내리고 새 잎도 나게 한 거라고. 그러니 내가 만들었지. 딸기는 덩굴 모양의 줄기가 땅 위를 기어가듯 뻗어 마디마다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워 번식해요. 어머머, 무슨 소리? 바로 나 딸기꽃. 내가 만들었다고. 하얀 꽃잎 가운데 불룩한 꽃받침이 보이지? 바로 그게 부풀어서 딸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만들었지. 하얀 꽃잎이 주로 5장인 딸기꽃. 꽃잎이 떨어지면 꽃받침만 남아. 꽃받침이 영양분을 먹고 점점 부풀어. 살이 통통하게 올라 딸기 열매가 되었지. 이런 무슨 소리. 바로 나, 헐. 내가 만들었지. 내가 꽃가루를 옮겨줬기 때문에 열매가 열린 거야. 그러니 내가 만들었지. 벌이 딸기꽃의 꿀을 먹는 동안 다리에 수술에 꽃가루를 묻혀 암술 머리로 옮겨주어요. 암술에 꽃가루가 묻으면 열매가 맺혀요. 쉿! 다들 조용! 누구 덕분인지 무슨 상관이야? 난 이렇게 새빨갛고 예쁜 딸기인데. 딸기가 빨간 것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덕분이에요. 안토시아닌은 피부를 예쁘게 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모두 고마워. 맛있는 딸기를 만들어줘서. 모두 고맙습니다. 생김새랑 작은 씨가 콕콕 빨간 딸기. 탐스럽고 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작은 씨가 콕콕 박힌 딸기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수술, 암술. 꽃. 대부분 하얀색 꽃이 피고 꽃잎이 주로 5장이에요. 꽃 한 송이에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어요. 암술과 수술은 모두 노란색이에요. 수술이 암술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줄기. 긴 줄기가 땅 위를 기어가듯 뻗어나가요. 딸기와 같은 줄기를 기는 줄기라고 불러요. 열매.
익을수록 몸통이 커지고 빨간색으로 변해요. 겉에 씨가 박혀 있어요. 잎 3장씩 모여나요. 잎 앞면은 털이 없고 뒷면에 털이 있으며 가장자리는 뾰족뾰족 톱니 모양이에요. 토양재배, 양액재배. 딸기는 주로 밭에 직접 심어 기르는 토양재배를 했어요. 하지만 땅에서 거리를 두고 양분을 직접 공급해서 기르는 양액재배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친구들이랑 새콤달콤 딸기가 가지가지. 남아메리카와 유럽 중부가 고향인 딸기는 여러 해를 사는 식물이에요. 새콤달콤한 열매를 맺는 딸기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멍석딸기. 줄기에 갈고리 모양의 가시와 털이 있어요. 열매는 붉은색이고 겉에 잔털이 나 있어요. 산딸기. 줄기와 가지에 가시가 있는 나무에서 자라요. 열매는 빨간색이고 여러 개의 작은 열매가 한데 모여 큰 열매를 이루어요. 블랙베리. 줄기가 위로 뻗는 것과 옆으로 뻗는 것이 있어요. 작고 동그란 열매들이 둥글게 뭉쳐서 열려요. 열매는 검은 빛을 띠어요. 복분자 딸기. 나무에서 열리는데 줄기에는 가시가 있고 하얀 가루로 덮여 있어요. 열매는 익으면서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요. 뱀딸기. 딸기처럼 줄기가 옆으로 자라면서 뿌리를 내려요. 열매는 빨간색이고 어른 손톱 정도의 크기예요. 땅에 사는 동물. 고양이는 아무도 부럽지 않아. 고양이 한 살이. 갓 태어난 새끼는 엄마 젖을 찾아 쪽쪽. 2주에서 3주쯤. 눈을 뜨고 소리도 들어. 2개월쯤. 엄마 젖은 그만. 3개월쯤. 풀쩍. 혼자 뛰놀 수 있어. 12개월 후. 날렵한 어른 고양이가 되었어. 고양이는 아무도 부럽지 않아. 살금살금 야옹, 몰래몰래 야옹. 꼬리 들고서 도도하게 걷지. 좁은 구멍 문제 없어. 수염으로 척척. 높은 데서 떨어져도 긴 꼬리로 착착. 날쌘 사자도 귀여운 토끼도 여우도 정말 부럽지 않아. 나처럼 특별한 동물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나도 고양이처럼 해볼까? 누구는 날쌘 사자를 부러워하고, 누구는 귀여운 토끼를 부러워하고, 또 누구는 영리한 여우를 부러워하지만 난 아니야. 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 나는 사뿐사뿐 고양이. 아무도 내가 움직이는 걸 눈치채지 못할걸. 그건 바로 걷거나 뛰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발 덕분이야. 나처럼 몰래몰래 움직이는 동물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고양이 발바닥은 도톰한 살이 많아 말랑말랑하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고양이과 동물도 발바닥에 도톰한 살이 있어서 빠르게 달려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나는 반짝반짝 윤기 흐르는 고양이. 그건 바로 뾰족한 가시가 돋은 내 혀 덕분이야. 틈만 나면 혓바닥으로 몸을 싹싹 닦지. 나처럼 깔끔한 동물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고양이는 항상 몸을 깨끗하게 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예요.
특히 고양이 혓바닥에는 갈고리처럼 휘고 뾰족뾰족한 작은 돌기들이 있어요. 고양이가 혓바닥으로 털을 핥아 몸단장하는 것을 그루밍이라고 해요. 그루밍은 동물들의 털 손질, 몸 단장, 차림새라는 뜻이에요. 나는 느낌이 팍 오는 고양이. 좁은 구멍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구멍 가까이 얼굴을 대보면 알 수 있지. 그건 바로 닿기만 해도 느낌이 팍 오는 수염 덕분이야. 나처럼 특별한 수염을 가진 동물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짠, 좁은 곳도 쑥 빠져나가지. 고양이는 수염 양 끝을 이어서 만든 원 크기만큼의 구멍을 지나갈 수 있어요. 고양이는 수염으로 물체의 위치와 거리를 알아채며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도 해요. 나는 마법사 같은 고양이. 난 낮이건 밤이건 앞을 잘 볼 수 있어. 그건 바로 낮에는 길쭉했다가 밤에는 동그래지는 마술 같은 눈동자 덕분이야. 나처럼 낮에도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동물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반짝반짝 멋진 눈. 나는 무서운 고양이. 누군가 날 화나게 하면 나만의 무기로 겁을 줄 수 있지. 그건 바로 무시무시한 내 발톱 덕분이야. 나처럼 신기한 발톱 있는 동물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나와라, 발톱. 무시무시한 내 발톱. 고양이의 발톱은 평소에는 발톱 집에 숨겨져 있다가 사냥을 하거나 나무를 오를 때, 화가 났을 때 밖으로 나와요. 사자나 표범 같은 고양이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재주 많은 고양이. 가느다란 나뭇가지에도 폴짝 잘도 올라가지. 혹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고양이에게 꼬리는 아주 중요해요. 꼬리로 몸의 균형을 잡기 때문에 높고 좁은 곳도 잘 다닐 수 있지요. 특히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에도 꼬리로 균형을 잡아서 바닥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빙그르르 착. 그건 바로 꼬리를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꼬리 덕분이야. 나처럼 멋진 꼬리를 가진 동물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이쪽으로 휙, 저쪽으로 휙. 나는 기분을 잘 표현하는 고양이. 나는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친해지고 싶거나 화가 났을 때 온 몸으로 표현하지. 꼬리를 세우고 얼굴을 비비면 반가워. 벌러덩 배를 보이고 누우면 아이 기분 좋아. 등을 구부리고 털을 바짝 세워 몸을 부풀리면 나 화났어. 몸을 일으켜 발톱을 꺼내면 공격! 꼬리만으로도 고양이의 기분을 알 수 있어요. 반가워할 때에는 꼬리를 위로 쭉 뻗거나 흔들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털도 바짝 세우고 있으면 화가 난 것이니 조심해야 해요. 나느냐 매력덩어리 고양이. 내가 누굴 부러워하지 않는 까닭을 알겠지? 하지만 딱 하나, 내가 반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자고 있는 아기 고양이야. 예쁘고 귀여운 아기 고양이. 자기 새끼인가 봐. 그러게. 새근새근 잘도 잔다. 아기야. 생김새랑 달리기 대장 고양이. 부드러운 발로 살금살금 걷다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냥도 잘하는 고양이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꼬리,
길쭉한 꼬리로 균형을 잡거나 감정을 표현해요. 발가락은 앞발에 5개, 뒷발에 4개가 있어요. 발톱을 감출 수 있어요. 등뼈가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잘 늘어나기도 해요. 몸을 보호해 주어요. 날씨가 더워지기 전과 추워지기 전에 털이 빠지면서 새 털이 나는데 이를 털갈이라고 해요. 뾰족한 세모 모양으로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듣지요. 빛에 민감하고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눈동자 모양이 달라져요. 밤에는 빛이 눈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요. 사람보다 훨씬 더 냄새를 잘 맡아요. 건강한 고양이는 코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혀에 돌기가 있어 털도 잘 고르고 먹잇감에 뼈도 바를 수 있어요. 또 어금니가 날카로워 먹이를 잘 씹어 먹지요. 수염에 촉각을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의 위치와 거리를 알아채며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도 해요. 친구들이랑 우린 다 멋진 고양이. 고양이는 종류마다 털의 길이와 색깔, 눈의 색깔 등이 달라요. 멋진 고양이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페르시아 고양이. 온몸에 긴 털이 풍성하게 나 있어요. 얼굴은 둥글넓적하고 볼이 통통해요. 온순하고 느긋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지요. 스핑크스. 몸에 주름이 많고 몸집에 비해 귀가 커요. 털이 아주 짧아 잘 보이지 않고 더위와 추위에 약해요. 러시안 블루. 은빛을 띤 푸른색의 털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이 아주 조용하고 온순하며 애교가 많아요. 이집션 마우. 이집트 고양이를 말해요. 몸에 전무늬가 있어요. 집고양이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날쌘 고양이지요. 애교가 많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해요. 노르웨이 숲. 빽빽한 속털이 있고 겉털이 풍성해요. 노르웨이처럼 추운 곳에서 잘 지내는 고양이예요. 나무 타기를 좋아하는 장난꾸러기지요. 샴 고양이. 시암, 타이의 옛 이름이라고도 해요. 새끼 때에는 온몸이 흰색이지만 자라면서 얼굴과 귀, 꼬리가 점점 다른 색으로 변하며 진해져요. 봄베이. 까만 털에 황금색 눈을 가졌어요. 검은색 털이 인도에 사는 흑표범을 떠오르게 해요. 똑똑해서 어디서든 잘 적응해 살아요. 궁금증이랑 고양이는 왜 운동을 잘할까? 고양이는 원래 산과 들에서 혼자 고양이는 원래 산과 들에서 혼자 먹잇감을 잡아먹던 야생동물이에요. 그래서 고양이에게는 사냥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요. 고양이의 몸 또한 날쌘 사냥꾼에 딱 어울려요. 재빨리 달리기,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기, 안전하게 뛰어내리기, 장애물 넘기 등과 같은 운동을 아주 잘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니까요. 튼튼한 다리와 날카로운 발톱, 균형을 잡는 꼬리, 물체의 위치와 거리를 알 수 있는 수염 등이 고양이를 누구보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지요. 고양이는 왜 많이 잘까? 고양이는 정말 잠꾸러기예요. 하루에 15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해요. 고양이들은 주로 밤에 잘 놀기 때문에 낮 시간에 잠을 즐겨 자지요. 하지만 오롯이 깊은 잠을 자는 건 아니라고 해요. 졸거나 꾸벅대다 작은 소리에 눈을 뜨기도 해요. 가끔 깊은 잠이 들면 깨워도 못 일어나는데
그럴 때는 꿈을 꾸기도 한대요. 어떤 꿈을 꾸는지 정말 궁금하죠? 이야기랑 엄마랑 아이랑 함께 읽어요. 고양이와 개 사이가 나빠진 까닭은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난한 어부 부부가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부는 커다란 잉어를 잡게 되었는데 잉어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는 그냥 놓아주었어요. 잉어는 자신이 용왕의 아들이라고 하며 보답으로 요술구슬을 어부에게 주었어요. 어부는 신비한 구슬 덕에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친구가 찾아와 그만 구슬을 훔쳐가 버렸어요. 구슬이 사라지자 어부는 다시 가난해졌죠. 이를 지켜보던 개와 고양이는 착한 어부를 위해 구슬을 되찾아오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뒤 겨우겨우 구슬을 찾은 개와 고양이가 조심스레 강을 건널 때였어요. 개는 구슬이 걱정되어 고양이에게 자꾸만 말을 걸었어요. 고양이는 개에게 대답을 하느라 입에 물고 있던 구슬을 그만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이게 다 고양이 너 때문이야. 개는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고양이는 차마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고양이는 구슬을 찾다가 배가 고파 물고기 한 마리를 덥석 물었지요. 그런데 글쎄 물고기 뱃속에 요술구슬이 들어있지 뭐예요. 고양이가 찾아온 요술구슬 덕분에 부부는 다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때부터 고양이와 개는 서로 보기만 하면 우르렁거리며 살았다고 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우연히 밤길을 걷다 길 고양이와 마주칠 때면 반짝거리는 눈빛에 화들짝 놀라곤 했어요. 그때는 예쁘고 신기하다는 생각보다 무섭고 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양이에 대한 신비로운 정보들을 알고 나니 이젠 고양이의 생김새와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냥 신기하고 어여쁘기까지 해요. 스펀지 같은 발바닥, 빛에 따라 달라지는 눈동자, 도도한 아가씨처럼 바짝 세운 꼬리까지 멋지고 귀여우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이에요. 강아지처럼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고양이. 이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랑해야겠어요. 로버트 브레이스웨이트 마르티너의 고양이와 한 소녀 1860년작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미술관. 땅에 사는 동물. 송아지, 엄마 소 닮았네. 소 한 살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쑥. 1시간쯤 금방 일어서서 엄마 젖을 쪽쪽. 3개월쯤 뿌리 돋기 시작해. 10에서 12개월 후 멋진 어른소가 되었어. 송아지, 엄마 소 닮았네. 엄마 닮은 길쭉한 눈썹, 땡그르 왕방울 눈. 엄마 닮은 갈라진 발굽, 동그르 넓적한 코. 엄마 지금 어디 있나요? 엄마는 푸른 언덕 위에서 풀 먹고 또 먹고 되새김질해. 그런데 너는 뿔도 없고 풀도 안 먹잖아. 송아지는 뿔이 없고요. 조금만 더 크면 뿔이 나지요. 송아지는 쪽쪽 젖 먹고 조금만 더 크면 풀을 먹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네 발로 껑충껑충 뛰어서 아가야 이리로 오련. 송아지는 엄마 소 닮고 나는 우리 엄마 닮았네.
송아지야, 송아지야, 왜 혼자 있어? 엄마 손은 뭐해?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말이야. 우리 엄마는 풀을 먹느라고 바빠. 하루 종일 다 큰 사람 몸무게만큼의 풀을 먹어야 하거든. 옛날에 엄마의 엄마는 영차 논을 갈거나 끙끙 무거운 짐을 다루기도 했지만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풀만 먹어. 이제 소들이 할 일을 모두 기계가 대신하거든. 송아지야, 너 심심하지 않아? 괜찮아. 혼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혓바닥으로 쓱쓱 콧구멍 후비기, 꼬리로 찰싹찰싹 파리 쫓기, 풀밭에 앉아 멀리 바라보기. 그런데 엄마 손은 풀을 다 먹었는데도 왜 너를 돌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쉬고만 있어? 우리 엄마는 지금 아까 먹은 풀을 토해내서 다시 질겅질겅 씹는 중이야. 우리는 되새김질을 해야 소화가 잘 되거든. 우적우적, 질겅질겅, 우물우물. 소의 앞니는 위턱에는 없고 아래턱에만 있어요. 어금니는 위 아래턱에 모두 있어요. 송아지야, 너는 풀을 안 먹는 거야? 나같이 어린 소는 아직 엄마 젖을 먹어야 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열심히 풀을 먹은 거야. 풀을 많이 먹어야 소 젖이 많이 생기지. 꿀꺽꿀꺽. 그런데 가만 보니 너는 엄마 소랑 닮지도 않았네. 엄마 소는 뿔이 있고 너는 없고. 아니야. 나는 아직 어려서 뿔이 안 난 거지. 조금만 더 크면 엄마처럼 예쁜 뿔이 날 거야. 그리고 잘 봐. 엄마랑 나랑 얼굴이 닮았잖아. 긴 눈썹과 왕방울만한 눈. 소의 긴 눈썹은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어요. 촉촉하고 넓적한 코. 건강한 소는 코 주변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쪽 갈라진 발굽. 소는 두 갈래로 갈라진 단단한 발굽이 있어서 오래 걷고 잘 달릴 수 있어요. 알았어, 송아지야. 놀려서 미안해. 엄마 소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 엄마들은 원래 다 그러니까. 맞아. 우리 엄마는 갓 태어난 나를 따뜻한 혀로 오랫동안 핥아주었어. 내가 두 발에 힘을 주고 발딱 일어섰을 때는 매 하며 기뻐해 주었지. 그리고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어. 송아지는 어미소의 뱃속에서 270일에서 290일 정도 지내다 태어나요. 송아지는 태어난 지 1시간 정도 지나면 일어설 수 있고 바로 어미소의 젖을 먹어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다음에 네가 날 만나러 오면 나도 우리 엄마처럼 멋진 어른소가 되어 있을 거야. 네. 생김새랑 꼬리로 찰싹찰싹 파리를 쫓는 소. 커다랗고 맑은 눈망울을 가져 순하고 착해 보이는 소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털은 길이가 짧고 부드러우며 종류에 따라 색깔과 무늬가 달라요. 우리나라 소는 대부분 누런색이에요. 꼬리, 가늘고 길어요. 끝에 털이 있어 꼬리를 흔들어 벌레를 쫓거나 기분을 나타내요. 발굽, 둘로 갈라져 있어요. 무거운 몸을 지탱하고 발을 보호해요. 입, 아래턱 앞니와 윗 잇몸을 맞닿게 해서 풀을 뜯은 후 입속의 어금니로 질겅질겅 씹어먹어요. 코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건강해요. 눈,
얼굴 양옆에 있는 눈을 천천히 움직여 주위를 살펴요. 색깔을 구별할 수 없으며 밝은 흰색을 가장 잘 볼 수 있어요. 뿔. 태어나서 3개월 정도 자라면 뿔이 돋아요. 자랄수록 뿔이 점점 길어져요. 친구들이랑 아낌없이 주는 소. 소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동물이에요. 우유와 고기도 주고 힘든 일도 대신해주는 소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한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농촌에서 한 가족처럼 살았어요. 힘은 세지만 성격은 아주 온순해요. 물소. 아시아 물소라고도 불러요. 턱 밑에 초승달 무늬의 띠가 있어요. 주로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짐 운반이나 농사를 도와요. 홀스타인. 군데군데 검은색 무늬가 있어요. 젖소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크지요. 추위를 잘 이겨내고 우유를 많이 만들어내는 젖소예요. 쇼트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기를 주는 소로 키워졌어요. 몸집이 아주 크고 통통해요. 저지. 몸집이 작은 젖소로 영국 저지섬이 고향이에요. 저지의 젖은 버터를 만드는데 많이 쓰여요. 샤롤레. 프랑스의 샤롤레 지방이 고향이에요. 털은 하얀색에 가깝고 몸집이 커요. 뿔은 짧고 윤기가 나요. 궁금증이랑 소는 왜 쉼없이 질겅질겅할까? 소가 풀을 먹을 때 보면 제대로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켜요. 삼킨 풀은 몸속에 두었다가 나중에 입으로 토해 질겅질겅 씹어 먹어요. 씹어 삼켜요. 이것을 되새김질이라고 해요. 소가 계속 질겅질겅 하는 것은 바로 이 되새김질 때문이지요. 소는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이에요. 소나 기린 같은 초식동물은 사자 같은 육식동물의 공격을 받기 쉬워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의 풀을 먹은 뒤 안전한 장소에 가서 천천히 되새김질을 하며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가 뀌는 방귀가 지구의 온도를 올린다고? 요즘 세계 곳곳에서 비가 너무 오지 않아 풀이 잘 자라지 않거나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이나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내보내는 가스가 지구를 덥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소가 되새김질을 할 때 내뿜는 방귀와 트름도 지구를 더워지게 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소가 방귀나 트림을 적게 내뿜도록 돕는 먹이를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주인을 살린 소.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에게는 자식처럼 아끼는 소가 있었지요. 어느 여름날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소에게 덤벼들었어요. 농부가 괜히로 호랑이를 치려고 하자 이번에는 농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소가 뿔로 호랑이를 여러 번 들이받아 내쫓았어요. 하지만 심하게 다친 농부는 몸져 눕고 말았지요. 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건 모두 소가 도와준 덕이다. 내가 죽은 뒤에도 소를 팔지 말아라. 소가 늙어 죽는다 해도 그 고기를 먹지 말고 반드시 내 무덤 옆에 묻어라. 농부가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어요. 농부가 죽자 소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울부짖더니 끝내 죽고 말았어요. 그 뒤 농부의 가족은 농부의 무덤 가까이 소를 묻어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관아에 그 사실을 알렸고 관아에서는 그 무덤 앞에 의우총이라고 새긴 작은 비석을 세워주었어요. 주인을 위해 죽은 충성스러운 소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경상북도 구미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아빠 근데 그게 진짜 있었어? 그렇다고 그러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아버지가 도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제일 정성을 들인 곳은 외양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사람 집보다 소집이 더 좋다 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할 정도였지요. 아버지는 늘 송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귀찮게 왜 소를 키우냐고 묻는 딸의 핀잔에도 아버지는 소처럼 두 눈만 끔뻑거렸어요. 송아지는 아버지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어요. 농촌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과 같아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40년 만에 고향을 찾은 아버지는 40년 동안 헤어졌던 또 다른 가족과 만나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귀가 1886년작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피츠 윌리엄 박물관. 박물관. 근데 오빠 너 이제 선생님들 다 들었는지 알아?